어른들을 위한 수학 11번째 시간. 이번 시간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포를 사전에 찾아보면 일정한 범위에 흩어져 퍼져 있음 또는 동식물의 지리적인 생육 범위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자료들이 일정한 범위에 흩어져 퍼져 있음 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얻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25,000개의 데이터에서 키의 범위에 따른 사람 수를 세어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키의 평균을 구해보면 172.7 정도라고 합니다. 몸무게의 범위에 따른 사람 수를 세어보면 다음과 같고 몸무게의 평균은 약 57kg 정도가 됩니다. 표에서 보면 평균 키에 해당하는 172cm 정도의 사람들이 가장 많고 몸무게도 약 57kg 정도를 갖는 사람들이 제일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키의 분포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이 172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172cm의 키를 갖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몸무게 분포는 다음과 같고 평균이 57kg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57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 즉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성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의 시험 총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응급구조사 2급 지원자 총점에 대한 분포는 최대값이 193점, 최소값이 47.5점, 평균이 146점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점수들을 총점의 점수 구간에 따라 사람 수를 세워서 앞에처럼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응급구조사 2급 지원자 총점 분포도 총점의 점수 구간에 따라 사람 수를 세워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 같은 자연현상에서 나오는 자료뿐 아니라 이런 시험 성적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표준편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표준편차는 자료의 표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2013년도 시험의 총점의 분포의 표준편차는 약 19이고 2014년도 시험의 총점의 분포의 표준편차는 약 18 정도가 됩니다. 표준편차가 클수록 자료가 멀리 퍼져 있다라는 뜻이고 표준편차가 작을수록 자료가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모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집단은 쉬운 말로 전체 집단입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통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평균 키를 조사하려고 한다면 모집단은 우리나라 성인 남자 전체가 되겠습니다. 만약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다고 한다면 모집단은 투표권을 가진 국민 전체가 되겠죠.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크기를 확인한다고 한다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 전체가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평균 키를 조사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모집단은 우리나라 성인 남자 전체가 되겠고 평균 키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키를 재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100명을 추출합니다. 이 100명을 추출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무작위 추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위 추출은 말 그대로 아무런 규칙 없이 추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추출된 100명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은 보통 X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100은 표본의 크기를 뜻합니다. 100명 정도 표본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한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X바로 씁니다. 이런 X바를 하나를 구했으니 이 구한 X바를 X1바라고 합시다. 이제 이런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평균을 구하는 것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표본 평균을 X2바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구한 표본 평균을 X3바라고 합시다.
이런 짓을 무수히 반복합니다. 이런 짓을 무수히 반복해서 xn 바까지 만들어 놓으면 매우 많은 표본 평균들을 얻게 되죠. 그 매우 많은 표본 평균도 어떤 분포를 이루게 되는데, 이 표본 평균들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한 이 25,000개의 데이터를 모두 조사하면 이게 모집단의 분포가 되겠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 평균들을 무수히 많이 구해서 그 무수히 많이 구한 표본 평균의 개수들을 세어 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개 자리에 24,996이라는 숫자가 있죠. 즉 크기가 5인 표본 평균을 24,996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5개를 뽑아 평균을 내고 또 5개를 뽑아 평균을 내는 작업을 24,996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표본 평균들의 분포의 평균은 172.7 정도가 나옵니다. 모집단의 평균과 거의 비슷함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모집단의 키 분포는 다음과 같았고, 여기서 뽑아낸 표본 평균들의 분포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주변에 가장 많은 자료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집단의 그래프보다 표본 평균의 분포의 그래프가 더 폭이 좁다는 뜻입니다. 즉 평균은 동일하나 표준 편차가 작아졌습니다. 이런 자료를 생각해 봅시다. 0에서 100까지의 수들이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료의 총 개수는 1000개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다음과 같고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10인 표본들을 뽑아내고 평균을 구한 분포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고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표본의 크기가 30인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들을 구해 분포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고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평균이 모두 비슷한 값을 가짐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모집단의 분포는 다음과 같고, 여기서 뽑은 크기가 10인 표본들의 평균의 분포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가 30인 표본들의 평균의 분포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준 편차는 작아지고,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그래프는 평균에서 높이 솟고 뾰족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표준 편차가 클수록 펑퍼짐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